안녕하세요.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지금 시장은 조용합니다. 거래량은 그냥 대폭 줄어서 거래가 거의 안 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집값이 떨어졌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집값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거래가 안 되고 있는데, 어제 기사를 보니까요. 비규제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지금 생기고 있다. 이런 기사가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비규제 지역에 풍선 효과가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물어보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비규제 지역의 풍선 효과는 분명히 생기지만, 이게 서울이 아니고 지방 경기도에 또 12개 지역을 뺀 일부 지역이기 때문에 풍선 효과는 제한적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었죠. 근데 최근에 정부에서 이제 세제 개편에 대한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세제 개편. 근데 이제 세제 개편이란 결국 세금을 건드린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세금 문제는 되도록이면 건드리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세금 문제도, 손을 댈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다들 예상하셨었죠? 그래서 정부의 세제 개편. 근데 이번엔 조금 뭔가 다를까요? 지난 문재인 정부 때랑 좀 다를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유세가 강화가 되고요. 그리고 거래세 완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세제 개편을 하겠다는 건데,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보시죠. 거래세는 뭐예요? 우리가 집을 살 때, 팔 때, 이게 거래세잖아요. 그래서 취득세, 양도소득세, 이걸 우리가 보통 거래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보유세는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라고 얘기하는 거, 그리고 재산세, 이거를 소위 보유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취득세, 양도소득세가 높다 보면은 이 실수요자들, 집을 사야 될 사람들이 취득세도 막 중과가 되고 양도세 중과가 되면 어떻게 돼요? 실수요자들은 매입을 주저하겠죠. 그리고 또 이 집주인들은 뭔가 팔아야 되는데 이 세부담 때문에, 양도세 중과 때문에 팔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매물이 시중에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매물 잠김 현상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보유세만 강화하고, 지금 정부에서 사실 보유세를만 강화하고 싶죠. 근데 보유세만 강화하고 이 거래세,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그대로 놔두면은 이게 신규 진입에 퇴로를 열어주지 못해서 결국 이 조세 저항에 부딪힌다. 결국은 이 보유세를 보유세를 조금 더 올린다 그러면은 거래세는 완화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쪽으로 가야지 이 시장이 정상 기능을 하는 거지, 무조건 계속 묶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조세 저항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대책은 제가 봐도 뭔가 조금 지난 문재인 정부 때랑은 조금 다르다. 왜냐면 그때는 취득세 중과, 양도세 중과, 종부세도 팍팍 매기고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집값이 떨어졌나요? 안 떨어졌죠.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은 더 심해지고요. 그리고 또 중심 지역으로 오히려 가격은 더 많이 오르는 이런 현상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인다. 이거는 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유세 증가, 거래세 완화의 효과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이 보유세를 높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이 가지고 있으면 세금 부담이 너무 크게 되니까 팔게 되죠. 그럼 시장에 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실소유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이 된다. 왜냐하면 다주택자들이 이 보유세 때문에 보유세가 너무 겁나니까 집을 매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실수요 중심 시장이 재편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눈이 있고요. 반대로 부정적인 건 뭐냐면은 보유세를 강화를 하니까 문재인 정부 때 보니까 그 보유세가 세입자한테 전가가 다 되더라. 그래서 오히려 전세나 월세 가격이 폭등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고, 폭등하게 되면은 가장 타격을 받는 게 서민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경제 위기가 오거나 커다랗게 경제에 어떤 타격을 크게 입었을 때, 금융위기라든지 외환위기라든지 이럴 때 가장 타격을 받는 층은 어딜까요?
부자들은요,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부자들은 정말 우리가 모르는, 그리고 돈 많은 부자들은 어떻게 해요? 1,000만 원 쓸 거 500만 원만 쓰면 되는 거예요, 한 달에. 그렇죠? 1,000만 원 쓸 거 500만 원만 쓰고, 안 되면 300만 원 쓰면 돼요. 하지만 서민들은 쓸 돈조차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경제 위기도 그렇고, 뭐 부동산이 폭락한다든지, 하여간 이 안 좋은 상황으로 갔을 때 가장 크게 내몰리는 거는 서민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서민 부담이 가중이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때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했었죠. 자, 취득세를 한번 보면요, 이 조정 대상 지역, 비조정 대상 지역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지금 서울 전역은 조정 대상 지역으로 다 묶여 있죠.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렇게 세 개로 3중 규제로 묶여 있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이 10월 15일 날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뭐 강남권, 그 다음에 용산, 일부 이런 지역들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놨고, 나머지는 규제로 묶어놨고, 나머지는 규제가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기 때문에 1주택자 같은 경우는 1에서 3%, 물론 6억, 9억, 9억 초과 이렇게 나눠져 있죠. 9억 초과 3%, 6억에서 9억까지 2%대, 그 다음에 6억 이하는 1% 이렇게 돼 있습니다. 1주택자 비조정 대상 지역일 때. 그리고 2주택자일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1에서 3%, 3주택자일 때 8%, 4주택 이상 되면 12% 이렇게 비조정 대상 지역일 때 이랬는데요. 지금 조정 대상 지역으로 다 묶이니까 1주택자는 똑같은데 2주택자부터 완전 차이가 크죠. 2주택자는 무조건 8%입니다. 3주택 이상이 무조건 12%입니다. 이렇게 지금 취득세의 압력이 너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살려도 살 수가 없는 지금 그런 상황으로 지금 몰리고 있는 거죠. 취득세를 완화하겠다 하고 지금 논의 중이라고 해요. 그렇게 되면은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2022년도 취득세 중과가 2020년도 문재인 정부 때 중과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2022년도 윤석열 정부 때 취득세를 좀 낮추겠다 하는 방안이 나왔는데요. 그게 바로 이 방안입니다. 2주택자의 기본세를, 1주택, 2주택자 기본세율 1에서 3%, 3주택자는 4에서 6%, 4주택 이상 그리고 법인 6% 이렇게 지금 해놨어요. 이게 22년도에 이거를 인하를 하기 위해서 논의를 했지만 안 됐죠. 국회의원 수가, 이것 다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잖아요, 법안이. 근데 이제 국회의원 수가 모자르니까 이게 논의가 통과가 안 됐어요. 그래서 아마 2022년도 이때에 생각했던 이런 세율과 비슷하게 인하를 한다면 가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가 다시 시행이 될까? 왜냐하면 양도세 중과 제도를 윤석열 정부 들어서 폐지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또 의석수에서 국회에서 밀리다 보니까 이게 폐지가 안 됐어요. 안 돼. 합의가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편법을 썼죠. 지방세법 시행령을 바꿔서 1년 단위로 양도세 중과에서 일반 세율로 1년 단위로 계속 바꿔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5월 9일이 양도세 일반 세율 종료일이에요. 내년에. 그게 1년이 연장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다 후년으로 2027년도 5월 9일까지 연장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다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안 될 거다. 지금 이 현 정부에서는 절대 양도세 중과를 일반 세율로 또 1년 연장해 주지 않을 거다. 다시 중과가 부활할 거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정부에서 거래세를 줄이고 그 다음에 이 보유세를 늘리겠다, 지금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보유세를 좀 더 강화하고 거래세를 인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래세에 뭐가 들어갑니까? 취득세하고 양도소득세가 거래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낮추겠다는 건데 이걸 높여버리면은 이게 방향이 또 안 맞아요. 그렇죠? 취득세는 낮췄는데 양도소득세 그대로 있으면, 중과가 된다면 이게 이 정책 방향과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아마 이게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 중과 폐지하면 안 된다, 다시 중과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폐지는 안 하고요, 다시 1년간 연장할 수 있는 일반 세율로 연장할 가능성이 한 65% 정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이 방향의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35%는 다시 중가로 갈 수 있지만 지금 정책 방향대로 간다면 이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는 이런 쪽으로 간다면 당연히 양도소득세도 폐지를 해야 되나 폐지를 하거나 낮추는 게 맞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년 더 일반세율로 유예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취득세를 인하한다면 양도세 당연히 완화해야 되는 거고요. 1년간 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방금 말씀드렸죠. 근데 이거 언제 이루어질까요? 지금 얘기는 지금 나오고 있지만 제가 판단하기는 내년에 6월 3일 날 아마 3일일 거예요. 6월 3일이 26년 6월 3일이 지방선거일이거든요. 그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 세제 개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한 7, 80% 되고요. 아마 그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때 지방선거 이후에 이제 세제 개편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부동산 시장이요, 지금 뭐 세제 개편을 한다고 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집값이 좀 뭔가 안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공급 부족에 금리 인하의 추세는 계속 이어질 거고 내년 시장에도 그렇게 되면은 집값은 이게 잡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결국 집값을 잡는 방법은 물량을 늘려야 되고요. 공급 물량이 지금 당장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철거하고 공사를 시작해서 입주하는 데까지, 아파트가 져서 입주하는 데까지 한 4년은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당장에 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단지 국민들한테 신뢰를 심어줘야 되거든요. 무슨 신뢰요? 야, 우리 정부에서 이렇게 집을 앞으로 많이 지을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집을 많이 질 테니까. 그리고 지금 서둘러서 집 구입하지 마세요. 조금만 기다리면 우리가 공급해서 훨씬 질 좋고, 그렇죠? 질 좋고 좀 더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주택들 만들 거예요. 이런 정부의 어떤 신뢰,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닿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신뢰가 지금 아직까지는 좀 와서 닿지를 못하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지금 잘 맥히지 않는 게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세제 개편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려봤는데요. 뭔가 문재인 정부 때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는 흐름이라서 전 지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집값이 잡히진 않는다는 거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그래서 집값은 어차피 우상향으로 계속 갈 거다. 좀 전세값 내년에 상당히 무서울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여러분들 시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투자도 하는 거지, 시장 흐름을 전혀 모르고 그냥 시류에 휩쓸려서 여기 아무데나 가면 된다? 이거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희 방송을 보시고요. 시장의 흐름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방향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